안녕하세요. 비전메이커입니다.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마인을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마인의 전체적인 기능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경 66권 강해 설교 자료를 만들 수 있고 또 지나간 설교 자료도 본문별로 다 정리를 해서 설교집이 자동 만들어진다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책을 주제별로 인문별로 책을 30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성경 통독 기능이 있는데요. 통독이 이런 개역 개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글 같은 절을 8개의 한글 번역 성경으로 개역 개정, 현대어 성경, 새번역 이런 식으로 절별로 비교해 보면서 읽을 수 있고요. 또 영어도 마찬가지로 세 언어 NIV, KJV, NASB 이렇게 절별로 비교할 수 있고요. 또 한글과 영어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 통독 기능이 있고 장절별로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관리해 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로 인물별 또는 주제별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저자를 클릭하면 김정국 목사님이 있는데 김정국 목사님의 66권 책별로 요약된 두 표, 아주 잘 정리된 도표 두 장이 내장되어 있고요. 또 김강호 목사님의 거의 모든 성경을 강해를 다 하셨는데요. 장절별로 원어의 그 뜻과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한, 그래서 제가 쭉 녹취를 했습니다. 한 10년간. 그래서 한 원고 한 몇천 장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은퇴를 하셨고요. 또 지금도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그분 자료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그분의 마태복음 목차를 클릭을 하면 김광 목사님을 선택하고 마태복음 목차를 비교하면 김광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52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아무거나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편집 화면이 나오고, 두 번째 시간에 소개해 드릴 때 오늘의 본문을 정하면 거기에 딸린 다번역 성경서부터 12종류의 성경, 즉 이제 클릭하면 바로 파워포인트와 같은 화면이 만들어서 나간다는 것을 소개를 드렸었고요. 그 외에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자료들, 팔레스타인 지도라든지 이런 지도들 자료도 들어가 있고요. 관주 성경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김강호 목사님이 어떤 자료가 들어가 있냐면, 오른쪽에 보면 15개 파일 연결하여 첫 번째 보면 제가 녹취한 원고를 PDF로 만든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쭉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하나님 나라 뭐 다 아시겠지만 바슬레이아, 거기는 어떤 뜻이 있다 이런 것부터 쭉 들어가 있고요. 또 김강호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한 것, 그것을 또 우리는 장절별로 이렇게 주일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처 녹취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녹음 원본이 있으니까 이걸 들으셔도 됩니다. 이런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인 성경 책별로, 주제별로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의 원고로 다시 돌아가서요. 66권 중에서 샘플로 첫 권의 이름을 신구약 개관이라고 정했고요. 그 신구약 개관에 책의 목차가 쭉 있죠. 구약 개관, 신약 개관이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 목차로 세 가지 막대기와 잣대, 그 다음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를 대표 본문으로 해서 책을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 버튼 클릭하면 목차명이 지금 입력한 이 목차명으로 바뀝니다. 한편 여기에 이 성경 본문은 매번 넣을 필요는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 개관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잡아넣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세 가지 막대기와 잣대라는 대표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성경을 이렇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은 편집창은 강해 설교하는 거나 책별로 주제별 성경 공부하는 거나 이 화면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두 번째 시간에 소개했던 대로 이 파일 등록을 가령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럼 파워포인트를 찾아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이건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을 복수 삼아 설명드리는 거고요. 오늘 주제로 들어야 할 것은 오늘의 본문과 관련된 단락을 14개까지 정의를 할 수 있고 마지막 15번째는 첫 번째서부터 14개까지 합해서 하나 합본으로 자동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달락, 2달락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1대지, 2대지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1달락 이름을 LG하면은 세 가지 막대기 1,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를 2 등록을 하고요. 세 번째를 3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4를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세 번째 단락을 빠뜨리고 넣었을 경우에는 이 단락 사이에 껴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 경우 밑에 보면 단락 추가 어느 앞에 넣어야 되느냐 단락 4번 앞에 단락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추가하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세 번째 명칭 변경 이렇게 버튼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세 번째 이렇게 지정을 하면 단락명이 1, 2, 3, 4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라도 새로 단락을 더 추가한다든지 요 사이에 껴넣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대해서 막대기 1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강사가 추가해야 될 성경 구조를 이렇게 넣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추가했고요. 또 하나 야고보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를 추가를 또 합니다. 삽입 들어갔죠? 자, 요번에는 세 번역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전도서 7장 14절로부터 28절까지 또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삽입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는 이제 원어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원어로 신약에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 이렇게 해서 삽입 누르면 요건 이제 원어 이런 뜻으로 이제 들어가죠. 이제 뭐 원어를 한번 클릭하면 뭐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나오겠죠. 헬라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락에 대해서 관련된 그림을 단락별로 최대 8장까지 넣을 수 있고 또 텍스트 자료에 그림 자료까지를 삽입할 수 있는 이런 편집창의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이쪽에 비서실 역할을 하는 보조창이라든가 또 독자 메모 가령 배포했을 때 제자들이 공부하면서 메모할 수 있거나 또는 강사의 자료를 이렇게 두 개를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를 넣을 수 있는 난도 있습니다. 한번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추가가 있죠? 그림 추가 1번 그림 넣으면 어느 자료 넣을 거냐 이게 폴더가 나오는데 참고로 저희가 제공하는 USB나 또는 1TB SSD 타입 외장형 하드에 비전 유저라고 하는 사용자 자료는 여기다 다 보관한다 이런 뜻입니다. 잠깐만 비전 유저 폴더를 보면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뭐 찬양 음원 자료, 악보 자료 이렇게 그 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중에서 유저 드로잉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그림 자료.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림 자료를 넣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올 수 있도록 그런 방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방은 추가로 얼마든지 사용자가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비전 유저 폴더 안에
만들어 놓으셔야 이식성도 좋고 백업도 좋고,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유저 드로잉에 U20 폴더 클릭을 해서 또 그 폴더 안에는 또 다른 폴더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첫 번째 넣었고요. 뭐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걸 넣을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폴더 열었던 거를 계속 이렇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더블 클릭, 두 번째 창 들어갔고요. 세 번째 창도 그래서 더블 클릭했고요. 이와 같이 해서 마지막 여섯 번째 그림은 뭐 다른 폴더에서 가령 601에서 비전 유저 폴더에 유저 드로잉에 U02에서 뭐 이 자료도 좋고 또 이 자료를 넣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6장의 그림을 넣었습니다. 처음 만드실 때는 이 8장의 그 그림 넣을 수 있는 걸 다 채우지 마시고 5장이나 6장 정도 넣으셔서 나중에 추가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보완을 할 때 좀 룸을 만들어 놓은 게 좋겠죠.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14 단락 다 사용하지 마시고 대개 7, 8단락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추가로 이사에 껴 넣든 또 뒤에 더 집어 넣든 이렇게 해야 좀 더 확장성이 있겠죠. 또 한편 여기 녹음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의 설교 전체를 하나의 녹음 파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단락별로 강의한 내용이 많은 경우 단락별로 녹음을 따로 저장해 둘 필요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내가 이 단락에 연결하겠다. 또 파일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뭐 파워포인트가 됐든 동영상이 됐든 아마 미래에 나올지도 모르는 어떤 소프트웨어도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걸 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쪽 보충 설명창에는 어, 예를 들자면 뭐 강사의 어떤 원고를 이렇게 넣는다든지 뭐 어떤 자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락별로 그림 자료, 또 비서실 창에 자료를 넣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기능의 모델을 마인 에센스 모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인 에센스 모델은 이렇게 단락별로 그림을 8장까지 또 강사의 원고를 텍스트 창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마인 에센스 모델이고요. 그다음 그 위에 마인 그랜저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랜저 모델은 화면에 5종류의 텍스트를 넣을 수 있고 또 그림을 합성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요. 컴퓨터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께서는 이렇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 거를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기능을 뺀 모델이 에센스 모델이면서 또 에센스 모델인 경우에는 USB 128GB로 제공되고 그 중에서 55GB는 저희 비전 메이커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채워집니다. 비전 메이커에서 성경별로 관련된 성지 자료서부터 지도 모든 그림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과 또 김정구 목사님의 66권 도표 자료, 또 김강우 목사님의 강해 설교 녹음 원고와 녹취 원고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약 55기가 정도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 사용자께서 그러면 60기가 정도를 쓸 수 있죠. 사실 60기가도 상당히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인 그랜저 모델은 이 에센스 기능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기능에 더해서 1TB, 즉 1000GB의 삼성전자 SSD 타입 외장 하드로 공급됩니다. SSD 타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빠르죠. 한편 에센스 모델을 구매하신 경우에도 이렇게 화면 만드는 기능 대신에 나는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싶으면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파일 연결을 시키면 되죠. 여기서도 연결시켜야 되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확장성 있게 쓸 수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인 그랜저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창을 클릭을 해서 다수 종류, 본문에 이런 글씨를 입력하고 문자를 뭐 한 칸 정도 띄까요? 뭐 칸을 좀 넓히고. 그래서 첫 번째 자료를 넣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제목이라고 할까요? 소제목을 넣을 수 있는 이 창이 4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4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 그림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별도로 하나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이 그림 추가 보면 원고 삽입, 즉 텍스트 창에 있는 원고에 그림을 삽입하겠다 하면 똑같이 이렇게 탐색기 창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좀 전에 이 그림이 나왔던 거는 제 6장의 그림을 삽입했잖아요. 이렇게 이 창에 그림이 작으니까 지나갈 때마다 좀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창에는 이런 내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소제목 창으로 이런 내용을 넣어보고요. 창이 작으니까 오른쪽에 창 끝에 이 부분을 잡아당겨서 확대시켜줍니다. 또 위치도 조금 더 위로 이동시켜주고 조금 더 줄여도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에는 이런 내용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좀 당겨서 창을 좀 더 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걸 똑바로 맞추면 더 이쁘겠죠. 그래서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표가 바로 여기에 수직선으로 빨간 선이 보이고 맨 밑에 화살표 방향 있는 이거를 마우스로 쓱 드래그해서 스타트 위치를 잡아주고 이 기준선을 맞추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 선을 저는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을 전부 딱 맞춰졌죠. 그 다음에 한편 오른쪽에도 보면 또 선이 있는데 이거는 이 창의 크기를 일정하게 이 선에 맞춰서 여기까지 창을 맞추면 좋겠다. 얘 누르면 여기에 딱 맞춰질 것입니다. 그럼 여기 딱 맞춰졌죠. 네,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도우미 기능이 있습니다. 한편 첫 번째 이 창의 글꼴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글꼴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 현재 텍스트 창에 있는 첫 번째 이거는 사랑의 뭐 일신장은 이게 이걸 뜻하는구나. 3가지 막대는 이 글꼴을 여기서 설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의 글꼴을 휴먼 예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휴먼 예체로 바뀐 것이 보이죠? 그 다음에 바탕색도 줄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줄을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을 연한 그린으로 조금 더 연하게 이렇게 배경을 연한 그린으로 줬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서체도 내 모니터에 보는 서체와 여기 내 모니터와 프로젝터로 나가는 서체를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닫겠습니다. 한편 이 창에 어떤 배경을 좀 넣고 싶다. 전체 배경을. 그럴 때는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배경 없는 거고요. 이 배경을 넣고 싶다. 클릭을 하면 전체 와꾸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와꾸를 넣고 싶다 하면 이제 이런 와꾸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바탕색을 아예 내가 좀 지정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5번째 클릭을 하면 어떤 그림을 삽입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내 창이 나옵니다. 여기 버튼이 있는 것은 저희 비전 메이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이면 1장과 관계되는 자료가 49장 들어가 있네요. 여기 이제 지도도 있고 연대표도 있고 성지 자료도 있습니다. 뭐 이걸 배경을 쓸 일은 없으니까요. 또 성지 자료도 있고 이건 시간 나실 때마다 클릭을 해서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 성막의 성막 자료
소개드리려고 하는 건 이 자막 배경입니다. 자막 배경용 그림이 약 6, 700장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다 이렇게 분류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이렇게 절기별로 이 중에서 위에 여백이 있는 자연 배경을 한번 클릭을 하면 어떤 성격이 나오냐 이렇게 위에 여백이 좀 있는 그림들 문장이 많은 경우에는 좀 여백이 많은 게 좋겠죠. 그런 경우에 한번 이걸 클릭을 해볼까요? 요 그림 클릭하면 여기 이제 글씨가 들어가겠네요. 그림으로 결정되면 지금 선택한 이 그림이 배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의 그 슬라이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뭐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조금 익히기까지 조금 시간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위에 보면 즐겨찾기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 비전 유저 폴더에 꼭 있지 않고 내 컴퓨터 어디에 있던 모든 자료든지 내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등록을 해서 언제든지 강의할 때마다 그걸 클릭해서 어,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면서 즉석 성경 여기 미리 등록하지 않았지만 즉석에서 어떤 성경을 골라가지고 이번에는 다 번역을 해볼게요. 로마서 2장 1절로 이게 클릭을 하면 지금 배경 고른 이 배경 그림으로 로마서 개역개정, 현대어, 새번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번역으로 송출하면 다번역으로 나갈 수도 있고 지금 똑같은 거라도 그냥 개역개정으로 로마서 2장 1절 클릭하면 로마서 2장 1절이 파워포인트 화면이 자동 만들어지죠. 그래서 인도자가 보는 화면이고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프로젝터로 나가게 되겠죠. 성경 자막 배경도 언제든지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을 클릭을 해서 수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택한 이 값으로 배경 설정이 되었고요. 이상으로 이 만드는 과정은 설명드렸고요. 이제 한번 실제로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마인 그랜저 모델 이렇게 저희 회사 아이콘 모델이고요. 이렇게 모델명을 더블 클릭을 하면 시작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나의 원고에서 신구약 개론 세 가지 막대기가 잣대 이걸로 이렇게 화면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면은 자동 1단락부터 불러줍니다. 그래서 1단락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1단락 화면이 나가는데 이게 지금 프로젝터로 나가고 있다는 화면이고 그 다음 왼쪽이 대기 화면입니다. 다음 나갈 예정인 화면. 다음 나갈 예정인 화면은 바로 첫 번째 이 창이 나갔고 두 번째 이게 나가고요.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나가면서 그 다음 요 그림이 대기창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한번 프로젝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것이 프로젝터로 나가는 화면이고 이것이 강사가 보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즉 강사가 지금 프로젝트 나간 화면도 보면서 다음 대기 자막도 보게 되고요. 또 송출 버튼 누르면 좀 설명드린 대로 두 번째 게 나가고 세 번째가 지금 대기 화면 넘어오고요. 자, 건너뛰고 싶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건너뛰고 싶다 이건 이걸 클릭을 해서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대기창이 다섯 번째로 나가죠. 한편 여기에 보면 이제 포인터가 있는데요. 이 포인터는 내가 채우자고 하는 부분은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버튼 4개가 있는데 제일 큰 걸 클릭을 하면 이걸 선택했다는 창이 불러와지고요. 이것을 채우자 이쪽으로 옮기면 프로젝터에도 같은 위치로 여기 채우자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제 모니터 화면에서 화살표를 바꿔보겠습니다. 화살표를 바꾸니까 화살표를 바뀌었고요. 위치를 채우자 이쪽 부분을 옮기니까 이렇게 같이 옮겨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제 모니터로 보면 이렇게 지정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이런 포인터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들은 클릭을 해서 이것도 역시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프로젝터로는 이 화면이 나오고 있고 강사는 이 화면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단락별로 순서대로 되어 있는 이 화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어떤 자료도 클릭을 하면 바로 프로젝터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또 강사의 원고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것도 같이 성도들하고 보고 싶다 그러면 역시 송출 눌러주면 자동 송출이 되는데 이때 그냥 송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출하면 바로 강사의 원고도 이렇게 프로젝터로 나갈 수 있고요. 한편 이쪽 오른쪽에 보면 고린도 전서 전체 개요를 한번 보자. 그럼 전체 개요를 클릭을 하면 전체 개요 화면이 바로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 슬래시 P라고 되어 있는 건 페이지 이젝트의 약자로 넣은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페이지로 만들고 여기서부터까지 그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만들어져라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요. 글꼴 크기가 크지 않으면 이걸 한 화면으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슬래시 P를 없애고 이렇게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한 화면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번엔 장별 계열을 볼까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에 P를 넣은 걸 이걸 빼버리고 여기도 빼고 여기에 강의하면서 슬래시 P 슬래시 P 키보드 자리가 한글로 에입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페이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페이지로 해서 출력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막을 내보냅니다. 비전 메이커의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주는 기능은 성경 66권별로 또는 주제별 인물별로 책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별로는 책별로는 60장, 성경별로는 장절별로, 또 그 밑에 단락을 15개 단락까지 만들 수 있고, 또 관련된 파일을 15개까지, 또 인터넷 자료 등도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락에는 그림을 8장까지 등록할 수 있고, 또 텍스트와 그림을 합성한 그런 창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어라키하게 수직적으로 3차원 구조로 교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고 개정하기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